여러분, 방금 전 4시 37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야당 단독의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2명이 투표를 했고 여기에 가라고 표시를 한 사람이 19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이 가에 표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원식 의장은 가결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날 탄핵소추안 투표는 원천 무효 그리고 투표 불성립의 그러한 논쟁적 논란적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기 전에 아주 짧은 입장 발표를 통해서 탄핵 정족수를 과반, 제적의원의 과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는 151명 이상일 것인가, 200명 이상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독단적으로 151명 이상이면 된다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그 최종적인 유권 해석의 권한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건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저는 합의체가 이 문제를 심의를 할 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 의결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를 자기 독단으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고도 명쾌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해진 소식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따로 만났는데 그때 이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에 대한 어떤 타협안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게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우원식에게 속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으나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가결 선포가 있은 직후에 일어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은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다 일어서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51석 이상이면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된다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여 분 뒤인 4시 25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국회 본회의장에 있고 아직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가 종료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4시 25분에 종료 선언을 했는데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몇 마디 물어본 뒤에 바로 투표 종료 선언을 했다는 것, 이건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그리고 개표 이 모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논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해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 이 중대한 두 가지 절차적 하자, 즉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 이상이냐 200명 이상이냐에 대한 여야 토론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 멋대로 발표를 해버렸다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4시 25분에 제 멋대로 또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는 이 두 가지 중대한 이 탄핵소추 표결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준열한 논의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이 표결 전체가 원천 무효다. 또한 투표가 불성립됐다. 원천 무효, 투표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민망함, 국민들의 낯뜨거움, 국민들께 그 어떤 분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적 발언을 줄줄이 들어놓는 탄핵소추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할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것, 그거는 국회의원이 주어진 책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 뭐 여기까지는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영구 집권 꿈꾼 윤석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그게 말처럼 그냥 통용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말을 갖다 붙이면 그쪽 지지자들이 막 또 열광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광기 속으로, 집단 광기 속으로 이 나라를 밀어넣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는 그런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공직자가 내란범에 차를 쓰고 있다. 내란 세력과 손잡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내란 정권의 2인자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석상에서 야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 설명하면서 내뱉은 말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그리고 제안 설명 속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일 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이 얄팍한 꼼수를 국민들 머릿속에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를 보면은 5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병대원 특검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내란 방조. 세 번째가 한덕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의 권력 행사. 그리고 네 번째 상설특검 불추천. 다섯 번째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말씀드린 앞에 열간 세 가지는 국무총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특히 마지막 부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탄핵 사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고 강행 처리를 한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말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자가당착 스스로 앞뒤 틀린 말, 앞뒤가 어긋나는 말, 내부가 상충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또 한 차례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국회 일방 강행 처리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드디어 하늘의 버림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끝내고 탄핵 독재, 탄핵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정치 광기 어린 독재 집단에 의해서 나라가 휘둘리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리고 있구나. 더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이것을 제지하고 막아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쉬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성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사법 린치를 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어떠한 악마의 수레바퀴에 올라탄 그런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회 독재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연정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대하게 위배했을 경우에 대통령은 그 정당을 해산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연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은 그 권한 중에 하나인 계엄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마저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아마 국회의 그 상처에서는 방금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가결됐다고 얘기한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 그 정본을 이제 국무총실로 보낼 겁니다. 그걸 접수하는 그 시각부로 아마 한덕수 총리는 직무 정지를 수용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생이 그리고 우리나라 내각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으로 또 한 번 그 아수라장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참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 그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그리고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될지, 권한대행이 도대체 몇 차례나 꼬리를 물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어두컴컴한 터널 속으로 드디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너뛰어서 그 사람의 대권 욕심을 조기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목적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지금 그 막바지에 다다라 있다는 점에 더욱 비참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